안녕하세요. 가오니스트 TMI의 김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 팀장입니다. 햇빛도 너무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자외선이 진짜 갑자기 엄청 세졌는데요. 저 여기 뭐 좀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둘은 좀 피부가 하얀 편이잖아요. 이게 하얄수록 우리가 이 멜라닌 색소에 좀 더 취약하잖아요. 네. 네, 지금 난리 났어요, 팔도. 어이구, 여기 엄청 많아요.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선크림을 여기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바르고 여기는 선크림을 조금 덜 발랐더니 확실히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크림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가 네. 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약사님도 아시겠지만 자외선의 종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되게 잘 알죠. 네. 우리 뭐 중학교 이제 과학 상식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네, 총 3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UVC는 지구로 오면서 대기층이랑 오존에 의해 다 거의 소멸되고 UVA는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층인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이게 이제 막 그런 검버섯, 기미 네. 잡티, 색소 침착이나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네. UVB는 이제 피부에 아주 단기적인 손상을 줘서 이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벗겨지는 열상이랑 일광 화상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선크림을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아무래도 네. UVA랑 그런 B 같은 차단 지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또 UVA랑 B 말고 또 다른 광선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진 않았지만 뭔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UVA랑 UVB가 태양 광선이라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광선이겠죠. 네, 맞아요. 네. 그 블루라이트라고 많이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니터 그다음에 LED 조명에서 많이 방출이 돼요.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 나노미터 범위에 존재하는 그 파란색 계열의 빛인데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이랑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외선보다 피부 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해서 색소 침착이랑 노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외선 A랑 B 말고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해주는 선크림도 판매 중이에요. 이런 거 어떨까요? 블루라이트 차단용 나이트 선크림. 나이트.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 다 끄고 자기 전에 다 보다 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나이트 선크림은 아닌데 일반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기초 네. 화장품에 거기에 아주 그냥 살짝 요렇게 뭐 UVA나 B 차단된다라든지 그런 생활 자외선 차단되는 네. 제품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제품 뭐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크림을 너무 약간 좀 찐득찐득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씻어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어낸 다음에 핸드폰을 보잖아요. 아이패드도 이만한데. 그래서 이게 좀 아까 전에 듣고 나니까 이 블루라이트 차단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엔 예.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눈을 좀 쉬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네. 쓰니까. 그렇죠. 그럼 약사님은 선크림을 살 때 꼭 확인해 보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제가 또 이런 거 깨알같이 또 읽는 걸로 유명해요. 딱 보면은 저는 요거 SPF 일단 숫자를 딱 확인하죠. 예, SPF는 지금 가오니스는 50인데 저는 30 이상이면 후해요. 뭐 30, 40만 돼도 괜찮은데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 그 옆에 PA이기 때문에 예, PA에 그 플러스가 몇 개가 있느냐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UVA는 A 잡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를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PA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 UVB는 B 빨개지는 거잖아요. 예, 더 빨개지는 건 저는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SPF는 그냥 한 저는 30에서 40. 네. 근데 PA가 저는 적어도 플러스가 3개여야 된다는 딱 그게 있어요. 기준이 아주 명확하시네요. 명확하죠. 명확한 여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인데 자외선 비차단 지수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SPF 50까지 표시를 할 수 있고 50이 넘어가면 그냥 SPF 50 플러스로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는 50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는 되는 거죠. 네. 그리고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B 차단 효과가 높은 건데 네.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랑 바르지 않은 피부의 자외선 B를 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그 피부의 최소 홍반량을
비율로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약사님은 30 이상이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SPF가 30이면 자외선 B가 한 97% 정도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면 30만큼의 햇빛이 1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자외선 B는 한 29만큼 막아주는 거죠. 어렵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약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P, 이거는 자외선 A 차단 등급인데 피부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는 자외선 A의 차단을 얼마만큼 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4단계로 표시를 하는데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가 많을수록 효과가 큰 제품이고 네. 한 3 이상이어야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3 이상인 경우에는 PF가 8 이상인 건데 이것도 SPF처럼 자외선 A 8을 1만큼 막아주는 거니까 한 네. 87.5% 이상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덜 막아주네. 3개면은 4개는 돼야겠네요. 제가 또 점수도 우리가 90점은 넘어야지 절대평가에서 A잖아요. 87.5. 아, 부족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러면 PA는 4개까지 네. 꼭 봐야겠네요.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이제 차단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 산란시키거나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는데 원리에 따라서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 다음에 혼합자차 3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무기자차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약사님은 또 뭐 선호하시는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있으실까요? 저도 당연히 무기자차입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외에는 제 몸에 흡수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블럭이 흡수되면 안 돼요. 예, 그냥 얘는 그냥 겉면에서 싹 발라져 있다가 빛을 이렇게 팅만 해야지 어딜 들어와.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름이 되면은 조금 트러블이 나는 편인데 특히 선크림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랬을 때 트러블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선크림을 좀 잘 보게 됐는데 확실히 저는 저의 기준이에요. 예.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썼을 때 이런 트러블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유기 무기자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유기자차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인데 이제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데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킨 다음에 열로 바꿔줘서 자연스럽게 소멸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자차는 그냥 산란시키는 거니까 네네.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도 부르거든요. 광물에서 추출한 무기산화물을 사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인 방어막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래쉬가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 이제 입는 건데 이제 여기 발라서 이렇게 싹 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합자차는 그냥 유기와 무기자차를 합쳐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또 막 유기랑 무기자차가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약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단점이 딱 유기자차의 단점이에요. 무기자차의 먼저 이제 무기자차의 자외선 차단 성분에는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는데 그쵸? 징크 옥사이드는 자외선 A랑 B를 광범위하게 차단을 시켜주고 네.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비해서 이게 입자가 커가지고 가끔 맞아. 무기자차를 네. 바르면 백탁 현상이라고 하얗게 뜬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 성분 때문인데 하지만 대신에 굉장히 자극이 적고 눈 시림이 적습니다. 저는 또 좋더라고요. 뽀얗게 돼요. 예, 잘만 펴바르면 돼요. 비교적 이렇게. 이제 잘 예. 바르고 네, 네. 흡수시키면 좀 괜찮아지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유기자차는 이거랑 반대로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나 뭐 옥시벤존, 아보벤존 같은 성분을 주요하는데 이건 백탁 현상이 없으니까 아주 매끈하게 발리지만 그쵸. 자외선 차단 유지 시간이 되게 짧고 어떤 경우는 눈 시림이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해수욕장 갈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는 이렇게 바닷물에 들어갔다 딱 하면 어떤 애들은 이제 이게 내려오니까는 눈이 따가워가지고 진짜 네, 난리가 맞아요. 나요. 예. 그럼 이제 애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내 건 안 따가운데? 막 그러면 이제 또 말빨이 센 애가 그러죠. 네가 아까 꼼꼼히 안 발라서 그래. 성분이 뭐 그렇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제대로 발라야지. 네. 난 눈은 시리지만 타진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기자차 중에서 눈이 시릴 수가 있군요. 그러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눈이 시려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닦아내야죠. 클렌징으로. 요번에 근데 네. 저희 신제품으로 이제 선크림이 나왔어요. 그쵸.
짜잔. 네. 이거 근데 발림성도 좋고 향도 너무 좋아. 약간 음. 풀향기가 막 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무기자차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나 이 향이 좋아. 네.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기자차니까 이렇게 약간 뽀얗게 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요즘에는 사실은 톤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네. 싹 발라놓으면은 얼굴도 그냥 더 깨끗해 보여요. 네, 좀 한 좋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네. 정도? 막 광나 이거 그거잖아요. 물광은 아니고 무슨 광이지? 냄새 좋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무기자차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제 2018년도에 미국 하와이주에서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가지고 특정 성분이 포함된 유기자차는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런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21년부터 하와이에서는 옥시벤존이나 옥시노사이트가 포함된 유기자차를 판매하거나 바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하와이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거기 몰리킨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스노클링 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선크림이 그렇게 해양 그런 네, 거를 엄청 죽인다고 문제가 하는데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자차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기자차는 돼요.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자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자차가 또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아마 하와이에서 되게 네.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면 또 하와이에서는 네. 선크림이 없으면 또 뒤에서 말을 할 건데 네.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디스펜서가 또 다 있다고 해요. 그 납품은 가문리스에서 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하와이 출장을 한번 또 보내주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성사시키고 오시나요? 이게 이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좀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옥시벤존이나 옥시노세이트 성분이 바다 네. 산호초를 표백시켜가지고 산호 DNA를 손상시켜서 이게 심하면 산호초를 다 죽인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어렵게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산호초가 죽으면 또 열대어도 없고 막 볼 네.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하와이 국토자원부에서 음. 하와이 해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무기자차 디스펜서를 배치해놔서 누구나 다 그냥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정말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아무리 내 걸 가지고 있어도 저기 막 쓸 수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걸 푹 짜가지고 이제 막 듬뿍듬뿍 바르고 타지도 않고 네. 나는 막 보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이렇게 향도 좋고 하는 이 가오네스가 거기 디스펜서 안에 들어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점이 미국에서는 선크림이 우리나라처럼 화장품이 아니라 또 일반 의약품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미국 선크림은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그럼 약국에서만 구매하고 약사만 팔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관리가 이제 의약품에 준하는 그쵸. 수준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능과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래봬도 약사입니다. 네. 기능과 효과가 또 확실하고 하면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